네, 스피치로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몇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우리가 실행하면서 스피치의 기술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스피치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 의미에 대해서 먼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고자 할 때, 자, 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나의 얘기를 잘 이해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도록 하는 그 기술, 그것을 우리가 스피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능력, 연설, 화법 이런 거 말하기 우리 모두 다 스피치에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뢰감을 높이고 명확하게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의 말에 설득력을 싣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공부하시면서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피치를 하시면서 꼭 알아야 될 그런 요소 5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발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르죠. 발음의 느낌이 분명히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발성이에요. 발성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내 몸에서 내 몸 배에서부터 소리를 쭉 올려서 목을 통해서 소리를 밖으로 내죠. 그런데 내 목소리 안에서 좋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좋은 목소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듣기에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고 잘 전달이 되는 그런 목소리를 우리가 좋은 목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발성과 발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자, 그 다음에 시선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전달하고 싶은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얘기를 한다든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바닥을 쳐다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자, 뭔가 준비가 안 됐다거나 안정감이 부족해 보인다거나 뭔가 이 사람이 준비가 잘 안 됐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전달하고 싶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이 컨택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 자,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표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표정은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 그 내용과 표정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주 즐거운 내용, 가벼운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아주 밝은 표정으로, 아, 네, 이렇습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밝은 표정과 세트로 같이 가셔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좀 무거운 내용이라든지 진중한 내용을 얘기를 할 때는 활짝 웃는 것보다는 가벼운 미소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평소 그냥 표정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스처입니다. 제스처는요, 여러분들께서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에서 제스처를 활용하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제스처를 너무 많이 활용을 해도 좀 산만하게 보여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초점이 안 맞춰지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어려운 자리, 잘 보이고 싶은 자리에서 잘 보이려다 보니까 제스처를 잘 모르고 써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스처를 활용하실 때는 꼭 연습을 하시고 중요한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싶거나 꼭 뭔가 어필을 하고 싶은 부분에서 활용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피치는 말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말하는 기술만 배우면 되지. 뭐 발음, 발성, 시선, 표정, 제스처 이렇게 많은 것들을 모두 신경 써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스피치를 하실 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해야지 하고 머릿속에 담아둔 내용만 전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것만 해도 머리가 꽉 차 있는데 이런 많은 것들을 신경 쓰라니.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5가지를 꼭 스피치를 하시면서 활용해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스피치를 이런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기본기를 잘 몸에 익히셔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스피치에 적용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설득력 올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신뢰감 올릴 수 있고요. 훨씬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이 되겠죠.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스피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해 두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발성과 발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발성과 발음을 잘 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을 준비 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스피치에 적용할 준비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스피치로 여러분들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좋은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저는 타고난 목소리가 그리 좋지 않아서 좋은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자, 자신이 각각 갖고 있는 목소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목소리의 기준이라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목소리 안에서 최대한 좋은 소리를 끌어내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목소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꿀팁을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자, 그 다음 2번째입니다. 2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내 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목소리가 너무 작다거나 아니면 발음이 너무 불분명하다거나 아니면은 혀가 짧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줄래? 하면서 이야기를 되묻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 하시는 분들은 자,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이 정확하게 전달하기에 조금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랑 짧은 시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누실 거지만 여러분들이 잘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스피치에 적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까지 불편했던 점이나 아니면 나 이런 부분 조금 부족했어 라고 생각하셨던 부분들을 훨씬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 미국에 심리학 박사가 있어요. 알버트 메라비안이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그 박사님이 자신의 이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뭔가 사람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 시각적인 부분, 청각적인 부분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각적인 부분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청각적인 부분인데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상대방한테 편안하게 느끼도록 좋은 목소리로 느끼도록 잘 내기만 해도 40% 정도는 내가 상대방에게 호감을 줌으로써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과 처음으로 대화를 하게 될 때, 전화 통화 이런 걸로 대화를 하게 될 때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목소리는 제2의 얼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목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내가 전달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목소리 중에서 좋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편안하고 좋은 목소리는 신뢰감도 높여주고요. 안정된 느낌을 통해서 설득력도 올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자신을 표현하실 때 잘 어필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신뢰감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설득력을 높여주는 거,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모두 좋은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연습을 또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연습을 하기 전에 제가 꿀팁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꿀팁은 복식 호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은 좋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입니다. 자,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복식 호흡 아시죠? 우리 평소에 하시던 호흡과 좀 반대되는 호흡입니다. 자,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가 볼록 나오고 후 하고 내쉴 때는 배가 쏙 들어가는 그런 호흡인데요. 평소 때 여러분들이 복식 호흡을 하시는 습관을 자꾸 들여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문장을 읽으실 때 숨을 중간에 끊지 말고 한 호흡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거나 말하는 연습들을 좀 하시다 보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폐활량이 좋아지시고 뭔가 얘기를 할 때 폐활량이 좋아지다 보면은 안정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목소리를 내는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좋은 울림이 나는 목소리인데요. 여러분들 좋은 울림이 뭐예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좋은 울림이라는 것은 입 안에 공간을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말할 때 쓰던 공간보다 더 넓게 공간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 활용을 하는 방법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품을 해보시는 거예요. 하품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하품하면서 이미 입 안에 공간이 입천장 높아지고 혀 낮아지고 목 쪽이 열립니다.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죠, 평소보다. 자, 그렇게 하품을 하시는 모양을 하시면서 이 공간을 넓혀 보시는 거예요, 말을 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한숨을 쉬어 보시는 거예요. 할 때, 내쉴 때, 자, 입 안이 굉장히 넓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미소를 짓지 않고 얘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서우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안녕하십니까, 서우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입 안의 공간이 훨씬 달라져요. 미소를 지으면 입이 옆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입 안의 공간도 더 넓어지겠죠. 자, 이 세 가지 방법 별로 어렵지 않죠? 이 방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입안을 넓게 쓰시면서 얘기하는 것들을 연습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연습을 좀 해보실까요? 1번 예문을 한번 연습해 보실 거예요. 자, 호흡을 한 호흡으로 갈 수 있어요. 1번 문장은 길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숨을 쉬지 않고 쭉 한 번 숨 쉬면서 쭉 갈 수 있어요. 자, 한 번 숨 쉬고 가시는 것과 두 번째, 입 안을 하품하듯이 넓게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서 배에 힘 딱 주고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패기와 열정을 가진 지원자 서우영입니다. 어떻습니까? 울림이 좀 있게 느껴지셨나요? 자, 여러분들 1번 한번 해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하실 시간이에요. 시작! 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3번 문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문장은 좀 기니까 한 줄 읽고 숨 한 번 쉬고 한 줄 읽고 쉬고 이렇게 할게요. 자, 중간에 한번 숨을 쉬면서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의 경험과 노력으로 나사렛 회사에서 현장에 강한 사람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평소에 말씀하실 때보다 목소리가 조금 더 울림이 있게, 조금 더 크게 나오지 않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꿀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꿀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내가 평소 말하는 그 속도보다 속도를 약간 느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꿀팁은 강약을 주면서 우리가 좀 평면적으로 얘기하던 그 전에 말보다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강하게도 얘기하고 약하게도 얘기하고 이렇게. 자, 중요하게 내가 꼭 전달하고 싶은 키워드에서 우리가 강을 주는 거죠. 그리고 뭐 키워드를 주고 싶지 않은 부분에서는 약을 주는 거고.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평소보다 느리게 말하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소보다 약간 느리게요. 자, 쉼표 있는 데서는 다 쉬는 거예요. 성실한 자세, 도전 정신, 함께하는 자세가 저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해보시는 거죠.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조금 느리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셨을 때 말이 좀 빨라지거나 힘든 상황에서도 조금 더 느리게 말하는 연습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좀 안정감 있는 느낌으로 상대방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강약을 주면서 말하기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을 얘기해 볼 건데요. 세 번째 문장에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사람들과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그 다음에 저의 역할을 다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약속을 한다는 것. 조화, 역할, 약속. 이 세 가지 단어를 제가 강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조화를 잘 이루며 저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네, 쉽지 않으셨을 텐데 여러분들 잘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오늘 해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를 하실 기회가 있으실 때 꼭 적용을 해서 아주 입체적으로 전달력 있게 얘기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전달을 하시면 신뢰감, 설득력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